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지난해에만 하루 9명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처음 나온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결과인데 특히 50대와 60대 남성이 많았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 막으려면 뭘 해야 할지 조현진 KBS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자, 조현 일단 먼저 이 고독사가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 또 이번에 나왔다는 실태조사 결과 함께 전해주시죠. 고독사의 정의는 이제 혼자 살다가 자살이나 병으로 임종을 맞은 후에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발견되는 죽음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정부가 조사를 했더니 지난 5년 동안 15,000여 명이 사망을 했는데 5년 동안 15,000명이요.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고독사가 매년 크게 늘고 있다. 네.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많다. 그리고 남성 중에서도 50대와 60대가 매우 많다는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은 고독사는 연평균 9% 가까이 늘고 있고 매년 남성이 여성보다 4배 이상 많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런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추세인데요. 지난해 경우에 전체 고독사 사망자가 3,300여 명인데 네. 이 중에 남성이 2,800여 명으로 여성보다 5배 이상 많습니다. 네네. 특히 전체 고독사한 사람 10명 가운데 6명은 5, 60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50대와 60대 남성의 고독사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이제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되는 좀 공통 요인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한국보건사연구원에서 분석을 했더니 고독사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1인 가구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1인 가구 비율이 크게 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지난해 기준으로 3집 가운데 한 집이 1인 가구인데요.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서 주거나 일자리, 관계성 등이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 실직이나 이혼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1인 가구인 경우에 고독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거 환경, 지역별 특성 이런 공통점도 좀 발견이 되죠. 네, 그 서울시에서 고독사 발견 장소를 조사를 해봤더니 네.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이 네. 공공임대주택, 그다음이 고시원이나 원룸, 그리고 쪽방, 옥탑방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 취약 지구에서 고독사 비율이 많다는 거죠. 네. 이렇게 고독사한 경우는 사망한 지 상당 기간이 지나서 이웃에 의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럴 경우에 발견한 사람이나 지역사회가 그 공포라든지 부정적인 정서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지역사회 문제로 봐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50대, 60대 남성의 고독사가 유독 많은 이유는 따로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그 5, 60대 남성이 대체로 건강관리라든지 가사노동에 좀 익숙하지 못하고 네. 또 실직이나 이혼을 통해서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는데요. 네. 남성이 나이가 들면은 아무래도 여성에 비해서 생각이 유연성도 좀 떨어지고 네. 사회 적응 속도도 느려져서 소외되고 고립되기 쉽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이게 나이별로 고독사 원인을 보면 좀 차이가 나는데 50대 이상 고독사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원인이 대부분 질병이거든요. 네. 그런데 20대 고독사는 절반 이상, 또 30대 고독사의 40% 이상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네. 젊은 층의 경우 심리적 요인이 크다는 것이죠. 그 5, 60대도 그렇지만 젊은 층 그런 상황이라는 게 많이 안타깝네요. 자, 그런데 그럼 이런 현상들이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게 이제 선진국에서 대체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네. 원인을 보면 일단 전통적인 가족 해체가 나타나고 있고 그렇죠. 고령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일하고 먹고 노는 것을 혼자 해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네. 일본의 경우에 대략 1년에 3만 명 정도가 고독사하는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지난해 내각에 고독 고립 담당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장관이 따로. 네. 네. 그래서 고령화 그리고 자살 증가 문제를 함께 다루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영국은 이보다 앞서서 2018년도에 고독사 문제를 전담하는 고독부를 세계 최초로 신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공동체가 이 사회가 나서야 되는 문제인데 당장 지금부터 해야 된다면 뭘 해야 될까요? 일단 정부는 지역별로 고독사 위험군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찾아내서 안부도 확인하고 또 생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생애 주기별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하는 방식의 대책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네. 일단 전문가들은 신체적인 고독사 이전에 사회적인 고독사가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극단적으로 고립되고 단절되지 않도록 정부뿐 아니라 좀 이웃들이 나서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 의원이 앞서 정해졌듯이 다른 나라들처럼 별도의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좀 과감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현진 해설위원이었습니다.